여러분 안녕하세요. 국시TV입니다. 오늘은 제가 29살이 될 때까지 왜 아직까지 백수인지에 대해서 제 스토리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요. 제 영상을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4년 동안 공무원 수험 생활을 했거든요. 공무원 수험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독서실 알바를 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4, 50 정도 벌면서 공부를 하면서 지냈는데요. 안타깝게도 떨어졌네요. 그래서 4년이란 시간이 통째로 날아갔습니다. 학교도 좋은 학교로 나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뭐 하고 살아야 하나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요새는 뭐 학벌을 많이 안 본다고 하지만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공부를 못해서 나중에 사회에 나갔을 때 좋은 직장을 얻기 힘들 것 같다. 그러면 나의 인생을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학벌이 딸리면 그 학벌을 커버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짧은 생각인데 공무원은 학벌을 보지 않잖아요. 시험으로만 평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래, 공무원 시험을 한번 봐보자. 학벌도 안 보고 내 컴플렉스들도 다 없앨 수 있는 인생 역전을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뭐 공무원이 그렇게 뭐 좋은 직업은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어릴 때 생각했을 때는 이것만큼 좋은 직업이 있을까 싶었어요. 일단 안정적이었고, 사람들이 공무원 됐다 그러면 그렇게 안 좋은 직업이라고는 많이들 말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명예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무원이 됐을 때 얘는 열심히 했구나, 이런 말들도 들릴 테고요.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공부를 잘 해본 적이 없었어요. 군대 갔다 와서 조금 철이 들었다고 할까요? 철이 들었다고 하면 좀 웃긴데, 대학교를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는 했습니다. 학교 공부는 열심히 했었어요. 그래서 학점이 한 4점대가 나왔거든요. 4점대 나와서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은 상태였어요. 여전히 하지만 학력 컴플렉스는 있었습니다. 제가 좋은 학교를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2016년 1월부터 공부를 시작했었어요. 하지만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잘 해온 학생들은 공무원 시험 때도 많이 유리해요. 과목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필수 과목은 역시나 국어, 영어, 한국사니까 다 고등학교 때 연관되는 과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뭐 저는 학창시절 때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 기초가 많이 없었어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영어는 제가 좋아했었어요. 잘하진 않았지만 좋아했었어요. 그리고 한국사도 나름대로 좋아했었고요. 국어는 완전 젬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판단을 했죠. 구급 일반직은 좀 힘들 것 같다. 왜냐면 내가 국어를 잘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경찰이 어떨까? 경찰은 국어가 필수 과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경찰을 선택했었어요. 참 미련한 선택이죠. 평생 직업을 정하는데 내가 그 직업을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했다는 게 지금 생각해보면 참 한심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뭐 사명감이 있지도 않았고, 사실은 공부를 하면서도 제 미래가 그려지지 않았어요. 제가 경찰이 되어가지고 일하는 모습을 상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나 같은 애가 할 수가 있나? 나같이 정의감도 없고 그런 애가 경찰 같은 그런 명예로운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도 제가 사실 뭐 내세울 게 없기 때문에 시험 하나로 그냥 인생 역전시키자는 마음에 경찰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참 주변에서 친구들 중에서는 이제 응원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참 냉혹한 현실을 말해준 친구도 있더라고요.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데 이제 공무원 시험, 이제 경찰 공무원 시험 수험생 초반이었어요. 그게 한 2016년 3월 정도? 2, 3월? 그때 도서관에 제 학창 시절 때 조금 친했던 친구가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휴게실에서 좀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한테 칼을 많이 꽂더라고요. 그 친구는 좀 어려운 전문직 시험을 준비 중이었는데 저한테 여러 가지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차라리 그 공부할 시간에 그냥 취업하는 게 더 빠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순간에는 조금 약간 화가 나긴 했지만 그냥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얘기를 하면 할수록 계속 부정적인 얘기들을 저한테 꺼내더라고요. 너는 해봤자 안 될 거라는 느낌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친구가 하는 말이 이 도서관에 있는 사람들 봐라, 다 열심히 한다,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는 열심히 해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결과론적으로도 그렇게 됐고, 그 친구는 이제 제가 학창 시절에 열심히 하지 않았던 모습을 보고 그런 소리를 한 것이죠. 그래서 가슴에 총알을 맞은 것 같았어요. 그 순간에는 근데 좀 열받긴 했지만 거기서 화를 내면 좀 속 좁은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집에 갔어요. 그냥 집에 가가지고 그 당시에는 별로 별다른 생각이 들지 않았는데 문득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마다 갑자기 열이 팍 나더라고요. 왜 제가 그것에 화가 났냐면, 제가 만약에 실패를 했어요, 시험에서. 그럼 그 친구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 그럴 줄 알았다. 저는 그 소리를 듣기 싫었었어요. 근데 그게 현실이 돼버렸네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시간은 계속 갔습니다. 계속 갔고 공부하던 찰나에 나름대로의 우여곡절이 좀 있었어요. 제가 공부를 하기 전에는 좀 건강한 타입이었어요. 축구 같은 것도 좋아해서 친구들이랑 많이 축구도 하고 나가서 노는 것도 좋아하고 활동적인 사람이었는데 맨날 앉아서만 공부만 하다 보니까는 좀 허리가 좀 아파지더라고요. 그래서 경찰 시험은 또 체력 시험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경찰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과목이 있는 직렬로 갈아탔습니다. 그때 참 가슴 아팠어요. 왜냐면 또 새로 다시 또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국가직을 선택했어요. 사실 경찰 시험이랑 국가직 시험이랑은 좀 많이 달라요. 어느 시험이 더 쉽다 어렵다 이걸 떠나서 스타일 자체가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국어는 잘 못했었어요. 교정직 공무원을 준비했어요. 그나마 경찰 시험과 비슷한 과목인. 그렇게 시험을 했는데 국가직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면서 벽을 느꼈어요. 아, 이거 진짜 내가 몇 년 더 해도 점수가 안 나올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 생각이 든 상황에서 시험을 보러 갔었는데 시험 점수가 박살이 났었어요. 진짜 남들한테 말하기도 쪽팔릴 정도의 시험 점수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진짜 우울했습니다. 앞으로 이 시험을 더 준비해야 될지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벽을 느꼈어요, 벽을.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한테는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내 자신이 쪽팔리기도 했었어요. 이렇게 공부했는데 이런 점수가 나올까. 그럼 자괴감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또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벌써 1,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는데 나는 스펙도 없고 회사 경력도 없다.
그래서 이거를 때려쳐도 다른 걸 시작하기도 매우 겁이 났었어요. 그렇게 겁이 난 상태에서 포기할 용기가 없었어요. 포기할 용기가 없어서 또다시 새로운 직렬을 도전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계리직인데요. 우체국에서 일하는 공무원. 점점 제 자신이 이상해져 갔어요. 막연히 공무원이 되고 싶다는 마음에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찾아보지도 않고 단지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직렬을 찾아가자, 이런 마인드 때문에 직렬을 계속 바꿔가면서 공무원 준비를 한 겁니다.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유튜브나 책을 보면서 공부법도 많이 찾아보고 저에게 맞는 거를 찾아보면서 공부를 계속 해왔습니다. 공부를 계속 했는데 뭐 사실 이거 다 변명이죠. 제가 공부를 엄청나게 열심히 한 건 아닙니다. 뭐 죽고 살기로 한 건 아닙니다. 솔직하게. 하루에 8시간씩 주 6일 했어요. 하루에 8시간씩 주 6일. 8시간이라는 게 순 공부 시간은 8시간은 아니고요.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8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주 6일 했고, 가끔 가다 공부 안 될 때는 뭐 하루 종일 논 날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계속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데 솔직히 누구한테 말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없어요. 말할 사람. 말할 사람 없고 나이는 이제 슬슬 먹어가고 있었습니다. 25살에 시작해서 27살. 점점 목을 조여오는 압박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이제 좋은 곳에 취업한 사람들도 있고 그냥 뭐 보통 회사에 취업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스펙도 없고 그 친구들한테 뒤처진 상황이에요. 압박감에 엄청나게 시달렸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달리기의 출발선에서 100m 달리기 출발선에서 저는 아직 출발을 안 한 상태고 친구들은 50m, 100m까지 완주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더더욱 공무원 시험을 포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쉽게 포기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포기하는데도 용기가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 용기가 없었어요. 그렇게 계리직 공부도 하다가 이것도 아니다 싶어서 또 직렬을 바꿉니다. 직렬을 군무원이라는 직렬로 바꿔요. 군무원이 뭐냐면은 군대에서 일하는 공무원이에요. 제가 바꾼 이유는 간단해요. 공무원이 되고 싶고 내 시험을 빨리 붙을 수는 없을까? 나한테 붙을 가능성이 있는 시험이 무엇일까? 찾는 와중에 군무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군무원은 3과목이에요. 그래서 만만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막상 해보니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깊이가 상당히 있고 지엽적이었고 문제들이 말 그대로 좀 지저분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참 세상이 쉬운 게 하나도 없구나. 그리고 유튜브를 많이 봤었어요. 군무원에 대해서. 군무원에 대한 유튜브를 보면서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제 적성에는 전혀 맞지 않는 직업군인 것 같았었어요. 사실 제가 군대에서도 남자들은 솔직히 군대 생활 해봐서 알잖아요. 군대가 얼마나 짜증나는 곳인지. 근데 내가 거기서 평생 일한다? 그건 좀 아닌 것 같긴 했었어요.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부만 했던 것이죠. 저는 좀 열등감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잘하는 거는 솔직히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회사 다니는 사람들 보면 대단하다고 느꼈었어요. 자기만의 전문성을 가지면서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 보면 참 부러웠었어요. 저는 과연 내가 과연 최저임금을 받을 정도의 능력이 있는가가
의문이 들기 시작했었어요. 왜냐면 나 같은 애를 쓸 사람이 있을까? 내가 딱히 스펙이 좋은 것도 아니고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평범한 인간인데 거기다가 나이도 슬슬 먹어가고 그래서 쉽게 시험을 그만둘 수는 없었습니다. 이거 하나만 되면 인생이 바뀐다 이런 짧은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일도 아닌 것을 붙들면서 공부를 하니까 성적이 잘 나올 리가 없죠. 성적이 잘 나올 리가 없고 시간이 계속 흘러가서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까지 되었네요. 근데 마지막 해는 솔직히 조금 진짜 간절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합격할 확률이 한 50% 정도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막상 결과를 까보니까는 결과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군무원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본 시험이 국가직 시험이 있었는데 국가직 시험이었나 그 지방직 시험이었나 하여튼 있었는데 국어를 한번 봤었어요. 국어가 왜냐면 겹치니까 국어가 잘 나오더라고요. 점수가 엄청나게. 그래서 다음 주 군무원 시험에서도 어떻게 비벼보면은 잘하면 붙을 수도 있겠거니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 일주일 후에 군무원 시험을 봤는데 탈락을 했네요. 불합격을 했네요. 진짜 불합격하고 나서 좀 많이 좀 앞으로 뭐를 해야 될지가 좀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시간은 이제 4년이 지났고 그때 동안 제가 제 인생이 약간 일시정지된 것 같았어요.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시험 불합격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일반 회사를 다녔으면 돈이라도 벌었지. 그리고 경력도 쌓았지. 저는 근데 통장 잔고는 100만 원도 안 되고 스펙도 없고 회사 경력도 없고 앞으로 뭐를 해야 될지도 막막하더라고요. 솔직히 좋아하는 것도 없었고요. 좋아하는 거는 솔직히 유튜브 보고 영화 보고 책 읽고 이런 건데 그거 갖다가 밥벌이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약간 패닉 상태에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좀 급한 마음에 빨리 취업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좀 쉬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부모님은 한 2달 정도 쉬면서 앞으로 네가 뭐 할지 좀 생각을 해봐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가 7월 달이에요. 근데 저는 그럴 여유가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또 짧은 생각을 한 게 제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전망이 좋은 직종에 취업을 해야겠다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급하게 준비를 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치성패예요. 치성패로 이제 새로운 또 도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재수가 없는 건지 제가 능력이 없는 건지 코딩을 준비를 했었어요. 자바를 배웠었는데 이것도 잘 못하더라고요. 제가 사실 뭐 못하는 거 당연하죠. 4년 동안 책만 보면서 장수왕의 한강 수복은 언제였는지 직지 심체 요절은 언제 출간되었는지 이런 거나 배우고 있었는데 과연 자바를 잘 할 수 있었을까요? 못하죠. 뇌가 그쪽으로만 굳은 거예요. 이제 시험을 보는 그 안쪽에서만 뇌가 활성화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쪽에서는 활성화되지가 않더라고요. 새로운 도전을 했는데도 이제 또 실패를 했다고 봐야죠. 한 2달 동안 치성패 2단계로 학원을 다녔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남들은 다라고 말하면 좀 그런데 또 하여튼 좀
하여튼 좀 못 따라갔었어요. 그래서 걱정이 너무 되더라고요. 29살인데 이제. 그래서 학원을 중도 포기했었어요. 그 중도 포기한 게 10월 달입니다. 4년 동안 참 많은 일이 일어났죠. 올림픽이 지나갔고, 아시안 게임이 지나갔고, 월드컵이 지나갔고, 그리고 대통령도 바뀌었고, 코로나까지 왔고, 참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저는 그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저 혼자는 멈춰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4년 동안의 추억도 별로 없었습니다. 항상 우울한 마음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중간에 놀면서도 마음 편하게 놀아본 적이 없어요. 항상 놀고 나면 집에 갈 때, 아, 내일 공부해야 되는데. 형태소 그건 뭐였더라? 이런 생각만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면서도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집에 갈 때는 좀 씁쓸했어요. 그리고 슬프기도 했어요. 남들은 참 재밌게 사는 것 같더라고요. 돈도 벌고, 차도 사고, 친구들이랑 놀기도 하고, 저는 그냥 책만 보고 있었어요. 물론 뭐 24시간 동안 책만 보면서 이렇게 했다는 거는 거짓말이죠. 근데 놀면서도 참 찝찝했고, 누구를 만나도 저 혼자 좀 쪽팔리더라고요. 너 요새 뭐하니? 나 공무원 공부해. 공무원 공부해. 이 말 속에 참 많은 한이 들어있었어요. 남들은 별 생각 안 했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참 저 스스로 쪽팔리다고 생각했어요. 자존감도 바닥을 쳤습니다. 남들은 돈을 벌고 그러는데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생산적이지 못한 일상을 보낸 것 같아서 너무 답답했습니다. 앞으로 뭐를 해야 될지가 참 막막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제가 좋아하는 것을 좀 찾았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영상을 찍는 게 재미있더라고요. 유튜브를 하는 게 재미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모르겠네요. 잘 유튜브 갖다가 밥벌이를 할 정도로 제가 성공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새로운 도전으로 요새는 영상 편집을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배운 건 아닌데 앞으로 배워가면서 제 자신을 업그레이드를 하려고요.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4년 동안 계속 백수 생활을 한 거랑 마찬가지죠. 지금은 완전 찐 백수고 자존감이 많이 낮아지고 외로움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박탈감도 느껴지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백수이신 분들도 있을 테고 공시생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제 좀 많이 자신감이 많이 결여된 상태에 있겠죠? 아니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또한 지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자기 자신을 비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자기 위로만 하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오늘 하루하루를 살면서 자기 자신을 약하게 하는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포기할 용기도 가끔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하는 거는 당연한데 길이 꼭 하나라고만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4년이라는 시간을 날렸습니다. 열심히 해서 시험에 붙는다면 오랜 생활 고생했던 거를 한 번에 다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쉽게 시험을 그만두지 못하는 건데 저 같은 케이스도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험생 분들이나 백수분들 참 많이 힘들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제 속 얘기를 꺼내면서 많은 분들과 공감을 나누고 싶은데요.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서로서로 화이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영상을 마칠게요.
여러분 힘내세요. 아자아자 화이팅!